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이 수월하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개인 파산 신청했을 때 면책을 잘 받는 사람들의 유형,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 파산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좀 쉽게 잘 끝날 수 있을까? 대부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파산 신청은 사실은 누구나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면책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전국 법원 평균을 보면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10% 정도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불허가를 받거나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을 할지 말지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때 면책이 수월하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개인 파산 신청했을 때 면책을 잘 받을 수 있는 유형,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좀 수월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분, 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되신 분들. 채무가 발생한 지 10년 넘으신 분들인데 지금도 상담이 오고, 심지어는 IMF 때 사업이 잘못돼서 20년 넘게 고생하다가 지금이라도 빚 정리를 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면책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판사님이나 파산관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류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채권자 목록을 확인할 겁니다. 서류 2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빚이 생긴 분이에요. 근데 하나는 카드도 최근에 발급이 됐고 대출도 최근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서류를 더 철저하게 볼까요? 당연히 최근에 대출을 막 받으신 분, 서류를 더 철저하게 법원에서 조사하겠죠. 10년, 20년 전에 빚이 생긴 분 서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이 긴 시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을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해서 쉽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첫 번째는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했을 때 좀 쉽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두 번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워지신 분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병, 암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실직을 했던가, 또는 사고를 당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봐도 사정이 많이 딱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면책 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의 경우와 비슷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폐업한 분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장사하시다가 폐업을 하고 개인 파산을 문의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일반 사람들도 모두 체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폐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 당연히 수월하게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 통장거래 내역, 카드 내역 검토해봐도 그 내역이 뻔할 거예요. 모두 사업자금으로 나가는 거죠. 대출받아서 다 재료 구입하고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고 세금, 공과금 납부하고 전부 이런 정상적인 용도로 지출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이라든가 폐업 때문에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신 분들은 훨씬 쉽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개인 파산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쉽게 면책을 잘 해주는 경우. 네 번째, 65세 이상이 고령이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법원에서도 당연히 검토할 때 쉽게 잘 처리해 주시죠. 그리고 장기간 실직 상태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쉽게 잘 처리해 줍니다. 법원에서 파산 면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분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게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내가 장기간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실직 상태로 계신 분들도 당연히 경제 활동을 이분이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시면 면책받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간과하기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또 이게 개인 파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다섯 번째, 부양가족으로 인해 생계형 채무가 생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개인 파산 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면책도 쉽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서 급여를 한 350만 원 받고 있다. 이러면 개인 파산은 안 된다. 이렇게 상담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급여를 웬만큼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파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통장 내역, 카드 거래 내역을 쭉 검토해봐도 모두 생활비로 나간 거예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 값으로 대부분 다 나가는 경우가 많고,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체크카드 사용 내역, 통장 내역을 쭉 보면 전부 다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는데도 부족해서 계속 빚이 늘어난 경우들이거든요. 아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엉뚱한데 돈 쓴 게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엉뚱한 때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웬만큼 벌고 있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여럿이 있다든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든가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또 면책 결정도 쉽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회생만 해라, 파산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알아보세요. 개인 파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과연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 신청하면 면책이 남들보다 더 쉽게 잘 되는지 그 유형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